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걸 저 뒤로 예,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헷갈려요, 헷갈려. 예. 아직 끊기지 마세요. 밑에 아직 끊기지 마세요. 아직 끊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에 거 하면 만들어. 됐어요? 이제 그만 묶으세요.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우코리아는 지금 종로에 있는 서울 보증보험 본사 앞에서 옛날에 DJ에 의해서 억울하게 동아건설을 뺏긴 동아건설의 임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보증보험에 항의하는 집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여기 앞에 오세요. 참 오늘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네네네. 네, 좀 수례를 말씀해 주시죠. 아유,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 좀 아니, 이따. 좀 좀 이따 이따. 해야죠. 네네. 예, 고생 많이 하세요. 네네. 바쁘셔가지고 네네. 곧 시작해야 돼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장이세요. 네, 인순이 언니 정말 고마워요. 아, 언니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이 경우에는 여기서 해야 돼요. 아니, 저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회장님, 우리 저 위원장님이시고 네. 고교연합의 또 회장님이시고 그러세요? 고교연합 회장님이시고 저 우리 저 위원회 우리 저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유. 사진 보내드릴게요. 아니 거기를 대화 여기 저 동무가 여기 잔뜩 모여 있어. 나이 들어서. 좋아요. 고교연합 회장님까지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오늘 고교연합 회장님, 우리 강우명 회장님까지 나오셨어요. 동아건설이 부당하게 정권에 의해서 DJ 정권에 의해서 강탈당한 이런 부당함, 억울함을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동아건설에 많은 임직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동아건설은 강제로 해체돼서 경영권을 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서 여전히 동아건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건 상태라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임직원들의 항의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보증보험 본사 앞입니다. DJ에 의해서 동아건설이 강제 분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서는 동아건설 경영진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항의하는 임직원들의 집회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다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아침에 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많은 동아리들이 지금 오시고 있고, 또 여기 YTN에서 오늘 여기 취재를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서 좀 오고 있어서 한 10분 정도는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방송국에 YTN에서도 온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도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저기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질의서와 그 건의서가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시간 나면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좀 읽어보시면서 일단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 알고 계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봉이 아, 네.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5년, 6년, 7년 됐으니까 예. 얼굴 좀 그게 뭐 처음에 나올 때는 다 그랬는데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스님해지시고 네. 건강을 위해서는 스님하게 좋겠죠. 좀 바르신 것 같아요. 나오니까 이 아스팔트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YTN에서 나온답니다. YTN에서 방송 카메라가 나왔어요, 여러분. 집회하면서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 처음 봅니다. 정말. 자, 여러분, YTN 방송 카메라, ENG 카메라가 나타났어요.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 유튜브 카메라 말고 방송 카메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방송 카메라가 찍고 있어요. 방송 카메라가. 야, 이것이면. 자, 피켓들 들어주세요. 피켓들. 방송 카메라가 나타났어요. 역사에 없는 방송 카메라가 나타났으니까 피켓. 피켓 들어주세요. 피켓들. 예술이야, 예술. 예술입니다. 지금 YTN이 찍고 있고, 정말 방송 카메라 이거 집회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방송 ENG 카메라가 나타났어요. YTN이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집회 현장을 몇 년간, 다년간 다녔지만은 카메라, 방송국 ENG 카메라 처음 봤어요. 자,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왔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방송국 카메라가 오지 않아요. 이거 참 살다가 보니까 방송국 카메라를 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규탄한다 하면 규탄한다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크게 외칩니다. 동화근수를 무너뜨린 SDI 보정공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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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근수를 무너뜨린 SDI 보정공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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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보정공원 공원 소송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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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보정공원 법원 소송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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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보정공원 동화건설 부도 특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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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보증공원 동화건설 부도 특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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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보증공원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항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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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공원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항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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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책으로 동화건설 죽였으니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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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책으로 동화건설 죽였으니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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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간 피땀 흘려 이룬 기업을 뺏어가 죽여놓고 동화건설 임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SDI 보정공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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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간 피땀 흘려 이룬 기업을 뺏어가 죽여놓고 동화건설 임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SDI 보정공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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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건설 부도 파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송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먼길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대전, 먼길 여기 바다하고 와주신 우리 동아인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동아그룹 해체 및 동아건설 부도 파산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국기를 바로 일어서서 좌측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일절만 드리겠습니다. 단들에 맞도록 자, 다시 외세에 맞서 싸운 중국 선열과 엄벌 문념이 있겠습니다. 문념. 바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은 동아건설 부도 파산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계신 강은영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낭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홍명입니다. 성명서. 동아그룹은 고 최진문 회장이 1945년에 설립한 동아건설 산업주식회사 모체로 1968년 국영기업 대한통운을 인수하여 건설, 운송, 양사 체제를 주축으로 그룹을 이끌면서 1997년 12개 계열 회사를 가진 세계 서열 10위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었는데 IMF 외환위기 사태 직후 정부의 재벌 해체 정책으로 해체되었다. 1998년 6월 금감위의 동아건설 그룹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단행 당시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에 대해 동아건설과 공동계약자였던 대한통운을 동아건설과 계열 분리하여 매각하려던 20억 불의 크레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대한통운 매각이 불가능했는데 당시 금감위는 1998년 6월 8일 대한통운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고병우 전 동아그룹 회장의 정부의 기업구조 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고병우 회장에게 대한통운같이 좋은 회사를 팔아서 주력기업인 동아건설을 살리는 것이 IMF 기업 구조 조정의 모형이다 라고 대한통운 매각을 지시하는 등 당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동아건설 채권단이 대한통운을 어떻게든 매각하려고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등 동아건설을 죽여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결국 동아건설은 정부의 실책으로 죽은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따라서 국가가 동아건설을 죽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2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김포 매립지를 동아건설로부터 빼앗기 위해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한 동아건설에 8천억 원 협조 융자 제공 조건으로 기업주의 동아건설 경영권과 소유권을 빼앗고 기업주가 살던 집과 문중선상, 계열사 주식 등 1조 원대 사유재산을 몰수하였으며 김포 매립지를 6,355원에 매입해 간후 인천 청라지구로 용도 변경하여 실제 30조 원 상당 땅 장사를 하였다. 당시 정권의 지지를 받던 서울은행 등 동아건설 채권단은 후일 4조 원에 매각된 대한통운을 7천억 원에 매각하려다 13% 지분을 확보한 대한통운 박영욱 세력에게 경영권을 빼앗기자 경영권을 되찾아 대한통운을 매각하려고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을 동반 부도낸 동아건설을 파산 처리하였다. 동아건설은 재무제표상 재산이 부채보다 1조 3천억 원 많은 상태에서 기업주의 경영권과
개인 재산이 몰수되었고 당시 실제 자산이 부채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기업이었다. 1995년 정부는 김포 매립지를 용도 변경하면 정부가의 200배인 20조 원에 이른다.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1988년부터 1995년까지 7년간 총 4천억 원의 누적 분식 결단을 이유로 기업 대출 금융 사기범으로 만들어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갚지 못한 빚의 책임을 2003년부터 20년째 과거 경영자들에게 묻고 있다. 동아건설은 지난 IMF 때 공적 자금을 한 푼도 떼어먹지 않은 기업이다. 동아건설은 IMF 사태 직후 자금난으로 1988년 1월부터 8월까지 협조융자 1조 4,667억 원을 받았고 워크아웃 기간 중 협조융자를 실행한 서울은행 등 29개 금융기관에 1조 4,286억 원을 상환하며 공적 자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등 협조융자와 무관한 기관에 2,64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998년 1월부터 2000년 10월 부도 처리 직전까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1조 2,522억 원이었다. 동아건설은 해권단은 IMF 사태 이후 1조 1천억 원을 협조융자하고 2조 4천여억 원을 회수한 후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등 악덕 사채업자 같은 짓을 하였다. IMF 사태 당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방법을 보면 동아건설 등이 동종업 건설업계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초우량 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건설은 2000년 회계년도에 적자 2,908억 원을 공사하여 8,575억 원 상당 자본이 잠식되었고 부실 자산에 대해 3년간 3조 9,107억 원을 단기 손실로 털어내고 채권단이 2001년 차입금의 60%에 해당하는 2조 1,381억 원을 출자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750억 원의 신용 보증기금 보증사채를 발행하는 등 크린 컴퍼니로 만든 후 정상화시켰다. 대우건설은 채권단이 1999년 대우를 워크아웃에 들여보낸 뒤 2000년 9조 5천억 등 상당 부채를 탕감해주고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 3개사로 분할하여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의 부실 자산을 모두 대우에게 남겨두고 부실 덩어리 주식회사 대우는 청산시키고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은 크린 컴퍼니로 출발시켰다. 즉 대우건설이 2000년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부실 자산을 모두 털어내고 채권단은 2001년 대우건설의 차입금 중 8,660억 원을 추가로 출자 전환 후 2006년 M&A로 6조 5,500억 원에 매각하였다.
서울 예금 보험공단이 자회사 서울보증보험이 풍렬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20년 10월 20일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돈의 배상 청구권은 정부가 1998년 5월 기업주로부터 동아건설 경영권을 빼앗아 1998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경영하면서 4조 원짜리 대한통운을 7천억 원에 매각하려다 동아건설을 죽여놓고 마치 동아건설이 부실 기업이어서 죽은 것처럼 회사를 죽인 책임을 기업주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기업주를 기업 대출 금융 사기 범으로 만들어 회사가 죽어서 갚지 못한 빚의 책임을 동아건설 기업주와 과거 경영자들에게 20년째 묻고 있는 사건이다. 이 손표도 사건의 피고들은 동아건설이 부도 처리되기 3년 전 회사를 퇴직하였고 회사를 그만둔 지 6년 후부터 시작된 전소 재판에서 돈을 매각하기 위하여 동아건설이 파산되어야만 하는 인과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었기에 종국에 패소하였다. 동아건설의 채무제표는 2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김포 메리티가 1천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미사리 레미콘 공장 2만여 부지가 공시지가가 133억 원인데 정부에는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 등 동아건설은 재산 재평가를 하지 않은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실제 자산이 부채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기업이었다. 다시 말해 1997년 말 동아건설은 재무제표상 재산 총액 6조 2193억 원 중 500만 평 면적의 김포 매립지를 1,000억 원으로 2만 평 면적의 미사리 공장 부지를 3억 7천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므로 이때까지 총 7천억 원이 누적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실 기업이 결코 될 수 없다. 기업 대출에서 사기 대출의 성립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부실 기업이 대출 목적으로 결산한 그 분식 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대출 또는 지급 보증을 받고 이에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동아건설 사기 대출 사건의 해당 대개년도는 1994년부터 1996년 3년이다. 동아건설이 1994년부터 96년 분식 결산 재무제표로 1999년 97년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지급 보증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나 사기 대출이라는 주장이 대검 1998년 10월 동아건설 본사 정리 장소를 압수수색하여 밝혀낸 분식 결산 수사 기록에 의하면 동아건설은 1993년까지
결산에서 누적된 부실 자산 4,563억을 가지고 있었고 1964년에는 당기 순이익을 602억 원 줄이는 분식 결산을 하였고 1965년에도 당기 순이익이 31억 원 과소 계상하는 분식 결산을 하는 등 1994년과 95년 회계년도 이어는 2년간은 흑자 결산이었고 1996년 한 해는 적자 결산이었다. 동아건설 분식 회계는 대검 중수부가 98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수사하였고 그 후 동아건설이 파산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2002년 10월부터 2003월 5월까지 재조사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식 금액은 대검 중수부가 조사한 금액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익금에 대한 이자는 선급공사비로 자산화시킨 1995년 496억 2천만원, 96년 508억 등 합계 1,004억 원만 추가되었을 뿐 대검 중수부와 동일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재건축 사업 등 장기 건설 이자를 자산화할 수 있는 기업 회계 기준 관련 규정이 63년 3월에 신설하였으므로 97년부터는 분식이 아니라 95년, 96년에는 분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당시 국제 회계 기준에 위배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업주 경영 퇴임 직후 199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동아건설의 분식 결산을 수사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소위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업주 최원석에 대하여 99년 12월 29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동아건설 실제 자산의 규모가 분식 금액을 월등한 초과하므로 분식 회계와 사기 대출과 이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원고 서울 보증보험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분식 결산 때문이 아니라 채권단이 동아건설 고의로부터 낸 채무 파산하였기 때문이다.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는 원고 서울 보증보험에게 동아건설 부도 처리한 사유 채무 재조정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회계 정의 절차 폐지 결정에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 차례 진정서, 한 차례 법원의 성명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양해해달라고 답변만 하였다. 또한 서울고법 2022 나 2008960 항소심 사건에 피고인들이 2022년 4월 27일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원고는 5개월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IMF 사태는 정부가 외환 보유고 관리에 실패하여 생겨난 국가적 재난 사태이다.
1998년 당시 동아건설은 리비아에서 유보금 3억 불, 기성 미수금 1억 불 등 대수로 2차 공사에서 총 5억 불, 하나 7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고, 또한 51억 불 규모의 리비아 3차 공사에 대한 낙찰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리비아 정부와 특별히 돈독한 신뢰를 유지해온 기업체는 대수로 3차 공사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5억 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었는데, 기업주 재원석을 내쫓은 후 동아건설은 단 한 건의 수주 실적도 없이 2년 6개월간 정부에 의해 재산 매각 위지로 경영되었다. 동아건설은 부실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1970년대 동아건설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원효대교를 건설하여 국가에 헌납하였고, 수도권 세기 매립장과 인천 청라집으로 개발된 김포 매립시도 국가가 간척 사업을 추진할 자원이 없어서 민간 사업을 참여하였는데, 당시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동아건설과 현대건설뿐이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동아건설보다 몇 배나 많은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20조 원짜리 김포 매립지를 보유했던 동아건설만 주고 없어졌다. 55년 피땀 흘려 이룬 기업을 빼앗아 죽여놓고 원 주인과 과거 경영자들에게 책임지라니 적반하장도 유분 수다. 이에 동아건설 부도 파산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 정부와 서울보증보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네, 마지막은 같이 3번씩 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통운 매각하라는 정부 실책으로 동아건설 죽었으니 국가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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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 보증은 서울보증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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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 보증보험은 동아건설 부도 처리 이유를 사실대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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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 서울보증은 채무제조 부작위 이유를 사실대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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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 서울보증은 회사 정의 절차 폐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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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강은명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동아건설은 1995년 동종 건설업계 도급 순위가 2위였습니다. 1위가 현대건설, 2위가 동아건설, 3위가 대우건설, 4위가 대림산업, 5위가 삼성건설. 그 5개 5위권 건설회사 중 지금 현재 4개 회사는 그대로 건재한데 동아건설만 2개 없어졌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건설은 우리 IMF 사태 때 총 약 4조 원의 부실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3조 9,800억. 그 부실 자산을 재무제표에서 털어내고, 그 다음에
차입금의 이자를 감경시켜주려고 차입금의 60%를 출자 전환해서 이자를 안 물게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원래 주대우라고 주대우의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무역하는 회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부실 자산 총 규모는 한 10여 조 정도 되는데 대우건설은 최소한 현대건설보다 더 많았던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대우그룹 채권단은 이 3개 이 주대우 남겨놓고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우 3개 회사를 분할해서 모든 부실 자산을 주식회사 대우에 남겨놓고 대우건설하고 대우인터내셔널을 크린 컴퍼니로 만들어서 또 출자 전환하면서 대우건설을 후일 금호그룹의 6조 5천억 원의 M&A 매각했습니다. 동아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처럼 4조 원의 그 부실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동아건설의 경우는 총 7천억 부실 자산 분식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말까지, 1988년부터 97년 말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95년도는 총 4천억 정도이고, 그런데 김포 매립지가 1995년도에 정부가 20조 원의 장부가가 1,000억 원인데 20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아그룹의 총 자산이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을 합쳐서 총 11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 9천억이고 그게 재계 10이었고 그 구위였던 금호그룹도 11조 9천억 정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머지 8이나 7위도 12조 내지 13조 이 정도 규모였는데 김포 매립지 한 개 자산만 20조 원, 그 다음에 그걸 동아건설로부터 6천억에 뺏어가서 30조 원 땅 장세를 했으니 30조 이상의 자산이 무형의 자산 증액분을 동아그룹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재계에서 그 어떤 그렇게 우량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아그룹만 해체되었고 동아건설만 공중분해 파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포 매립지를 뺏어가려고 기업주를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몰수했고 돈 IMF로 자금난에 우리가 자금난으로 6천억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주에 살고 있든지 그 다음에 문중선상 그 다음에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 동아건설은 빼놓고 대한통운 주식의 그 가치만 해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1조에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건설에 가지고 있던 인포 매립지를 뺏기 위해서 기업주를 경영권을 박탈했고 자기네들이 2년 6개월 동안 경영하면서 이자를 1조 2천억을 빼갖고 서울은행의 경우에는 4천억 2백억을 지원하고 8,200억을 뺏어갖고 동아건설을 부서뜨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은 부서 처리한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은 대한통운을 7천억 원에 넘겨주려고 4조를 나중에 후일 4조 원에 받을 수 있는 7천억 원에 넘겨주려고 하려니 기업주 재원서 계정으로부터 뺏은 주식의 지분이 8%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누리기 위해서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그 지급보증을 한 것을 주식으로 전환받으려고 주식을 전환받으려면 동아건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주들이 반대해서 안 되니까 동아건설을 주의해야지 미확정 채권에서 확정 채권을 만들어갖고 되는 그런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통운을 급하게 서둘러서 매각하려고 동아건설을 죽였으나 리비아 대소로청에서 클레임을 20억 달러를 했습니다. 20억 불 중에서 동아건설이 갖고 있던 자산이 한 7억 불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유보금이 있었고 미청구 금액하고 나머지 그래서 그걸 제외한 13억 2천만 불을 동아건설 법원에 클레임으로 제기했는데 그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통운 매각을 중단한다고 법원이 발표했던 거죠. 결국은 동아건설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동아그룹의 기업주였던 최원석 회장님이 물러나고 정부가 선임한 오병우 전문 경영인이 왔을 때 맨 처음 얘기한 것이 대한통운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1998년 6월 5일 오병우 회장이 취임사에서 대한통운은 팔지 않겠다. 대한통운을 팔지 않는다는 건 동아그룹을 해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6월 8일 3일 후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고병우 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위반되는 말도 안 되는 인류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 김대중 대통령도 고병우 회장에게 대한통운같이 좋은 회사를 팔아서 모기업인 동아건설을 살리는 것이 IMF 구조조정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대한통운을 매각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고병호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동아그룹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본인이 2003년 검찰청에서 본인이 작성해온 자소서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결국은 대한통운 매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동아건설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든 대한통운을 매각하려고 결국은 대한통운을 매각하려니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부도 처리해서 똑같이 또 법정관리를 가면 되는데 파산이 되어야지만 법정관리로 회생이 되면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 보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아건설을 파산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여기 당사자였던 조한걸 전무님이나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들이 모두 재판에서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부당한 사실을 20년 만에 거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동아건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과거 경영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건 법원 소송, 이거는 철회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 금융기관 중 그때 똑같이 시작했던 우리은행과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기는 이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울보증보험을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옛날에 대한보증보험하고 한국보증보험 이 두 개 회사가 합쳐졌고 IMF 때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95%의 대주주가 예금보험사,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증보험 앞에서 저희들의 동아건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부당한 법원 소송은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 동아건설이 사실은 현재 주가 없어졌고 무덤에 들어가서 있던 6년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무덤에서 꺼내서 뭐 조그맣게 지금 SM이라는 회사가 동아건설을 유치해서 조그맣게 그건 동아건설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 우리 동아건설은 죽었던 거죠. 죽어서 7년 만에 무덤에서 꺼낼 것을 왜 죽여야 했는지 그게 몰랐는데 결국 대한통운에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던 사실을 이제 확연하게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없어진 동아건설이지만 간단히 그 연영에 대해서 지금 조한걸 과거 경영자 전무님께서 나오셔서 동아건설 연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우려한 회사를 망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죄인 조한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찬란한 동아건설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고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아건설은 1945년 해방되던 해 8월 20일 대전 선화동에서 최전문 회장이 창립하신 회사입니다. 동아건설이 시공헌고 걸어온 발자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이후로 저희 회사는 어려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조제를 구축하고 평야를 만들었습니다. 대천 방조제를 만들었고 동진강을 분설하고 제방을 막아서 만경 평야를 만들고 강진의 평야를 만들어서 국가 식량 정산의 식량 해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관에서 가지고 운영하던 물류회사, 불지의 물류회사 대한통운을 인수하였습니다. 1960년 인천 우리나라의 항만인 제일 큰 항만인 인천 항만을 건설하였습니다. 부산 부두공사를 저희들이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북 고속도로를 저희가 건설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는 스포츠를 통한 국의 선양과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사주의 뜻에 의해서 탁구 스포츠를 장려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국의를 선양했습니다. 건설에 관련되는 자재를 조달하고 장비를 조달하는 공장을 창원, 청주, 부산, 온양, 천안에 건설했습니다. 1975년 저희는 그 사업에 착수해서 우리나라 전력, 동력을 조달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에 제일 우리나라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 원전 1, 2, 3, 4, 5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고리, 월성 원전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발전소는 또 강진, 서천을 무시해서 거의 다 저희 동아건설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강공사, 센트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포항 제철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광양 제철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유통사업본부를 만들어서 CT백화점을 부평에서 시작했습니다. (1974년도에는) 최초로 중동에 진출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21, 423 이런 도로를 착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에는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진출해서 도량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또 했습니다.
1977년에는 동아건설 자녀들 자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공사는 주베일 항만공사, 사우디아라비아 ATP 공사 자동전력공사, 자동전력에 한 자동통신공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역에 약 12억 불의 금액이 되는 전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을 통신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도로 많이 했습니다만 원효대교는 저희 자체 자금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로서 한 400억, 지금 현가로 따지면 한 3천억 정도 되는 공사를 원효대교를 건설을 해가지고 국가에 무상으로 헌납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계 최대의 공사이며 인류 수건 사업인 리비아의 GMR 공사에 계약해서 1차 37억 불, 2차 45억 불, 3차는 완결은 안 됐습니다만 56억 불 공사, 100억 불이 넘는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 인류 하느님의 수건 사업,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수건 사업인 수자원을 사하라 사막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리비아 천역에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 이것이 됐으면은 카다피는 아랍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와 식량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업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물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물 생산량이 1일 최대 650만 톤을 해당 생산을 하는 수량입니다. 지금 탈당 댐 수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로 길이는 관이 크기가 4m이고 관이 크기가 4m. 우리 보통 사람 키가 2m가 안 되지 않습니까? 2m. 우리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가도 넘을 수 있는 관의 크기입니다. 길이가 7m. 이런 관을 길이를 3,000km.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우리나라 지금 부산서 서울서 부산까지 42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백두산 꼭대기에서 저기까지 가도 1000km가 안 됩니다. 이게 3번 왔다 갈 수 있는,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를 4m관을 전부 다 묻어가지고 리비아의 하느님의 사업,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물 공사를 했습니다. 1999년 인천 매립지 다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1998년 IMF를 맞아가지고 경영이 악화돼서 표원석 회장이 1998년 5월 15일 날 퇴진하고 6월 5일 날 고병우 전문 경영인이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채권단에서 세운 고병우라고 하시는 분이 경영을 맡게 됐습니다. 1998년 우리와 쓰라린 인연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5월 2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1999년
8월 19일 인천 매립지를 6,300억에 6,35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300억의 이 매립지가 약 400만 평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약 17만 원 정도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물론 4,900원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 중에서 평당 800만 원씩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평당 800만 원씩 팔아가지고 우리가 본 것이 몇십 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흥나 신도시를 만들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약속대로 우리한테 그거를 용도 변경만 해줬으면은 우리 IMF 때 그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기업 개선 자금입니다. 기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한테 그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우리가 하도록 해서 하면 자금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걸 우리 몇십조가 되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자기네들이 뺏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경영인 기업주 최원석 회장이 재산과 경영권을 전부 탈취할 때 자기네들이 그것을 내놓고 하게 되면은 고병훈 회장을 내세워서 채권단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통화건설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20조 원이 넘는 땅 장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사기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기를 했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사기를 한 것입니다. 워크아웃이 9월 22일까지 개시 시작해서 10월 31일 날 원래 허드다가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무슨 꿍꿍이가 여기 보통 있는 것입니다. 1998년, 2000년 11월 5일 동아건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통운과 같이 동반 보도 처리를 했습니다. 1999년 10월 29일 대검 중수부는 동아건설을 의사가 잘못되니까 군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검사를 1년 동안에 수사를 했습니다. 군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2000년 5월 11일 무식한 법원은 이런 좋은 회사를 파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건설은 기가 막히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공항건설이 그동안 한 업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동안은 여러분들이 생업의 터전이었고 젊음을 분살했던 도장이었습니다. 중동 세계각국 오지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수입을 올려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기업 보국의 도장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저희들이 지나니까 지키지 못한 저로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참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뺏었어야 될 텐데 중도의 의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절대 임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20년 동안을 보증 채무를 감당하고 배정해서 그것을 갚아나가고 제 주위에 있는 저는 신용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때까지 살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 웬맞이기마저도 그거를 자녀들한테 상속을 했더니 사회행위라고 해가지고 뺏겼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는 우리 간단히 이거는 제가 여기 양녕 소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기업이 힘이 오고 국가가 경제가 그만큼 발전된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이 말은 세계 각국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시인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그 주체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인들 마음대로 무식한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는 일이 없도록 죽을 때까지 싸울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을 다해서 싸워보겠다고 말씀하신 동아건설의 부실 기업이 아니라는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자, 잠깐 제가 간단히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 지하에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밑에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건물 좌측에 여기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식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식권을 가지고 입장하시면 되니까 우선 한꺼번에 다 가시면 안 되고 뭐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식사를 해주시고 여기는 저희들이 2시까지 계속 집회를 그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니까 식권을 받아서 여기 식사를 해주시고 거기서 약주를 소주나 맥주가 있다 그러니까 갖다 드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 우리 진행을 아까 맡아주셨던 우리 고기연합의 김덕규 사무국장님 그거 한마디 좀 한번 여기 서울보증보험을 쳐들어가죠? 쳐들어간 네네 이거는 경찰관이 화염병도 만들어놨습니까? 들어가. 이게 소송도 취하 안 해주는데 뭐야? 네,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관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잠깐. 네, 구하겠습니다. 구는 규탄한다면 규탄한다를 세 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규탄한다 할 때 위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또 피켓까지 있는 거 규탄한다. 우량기업 동아건설을 부도 7년 SGI 보증보험을 규탄한다. 우량기업 동아건설 부도 7년 SGI 보증보험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SGI 보증보험은 법원 소송을 철회하라. SGI 보증보험은 법원 소송을 철회하라. SGI 보증보험은 동아건설 부도 치료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백하라. SGI 보증보험은
동화건설 부도 처리한 유가 무엇인지 자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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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보증보험은 채무조정 부작위 이유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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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 보증보험은 채무조정 부작위 이유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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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책으로 동화건설 죽였으니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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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책으로 동화건설 죽였으니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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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간 피땀 흘려 이런 기업 뺏어가 죽여놓고 동화건설 임직원에게 책임지는 SDI 보증보험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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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건설 임직원에게 책임지는 SDI 보증보험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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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간단히 여기 계시는 우리 동아인들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아건설 파산으로 또 이 공교롭게도 엄청난 피해를 본 또 동아건설 주주분들도 계십니다. 그 동아건설이 부도 직전에 울릉도에 있는 그 옛날에 러시아의 그 돈스코이라는 보물선이 울릉도에 가난이 1905년에 있었는데 러일 전쟁 당시에 그거에 대해 채굴권을 동아건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동아건설이 부도난 직후 11월 1일에 부도났는데 한 12월 5일경에 그 기사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되면서 동아건설이 부도나다 주가가 아주 나 기억은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한 5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16일 동안 계속 상종가를 치면서 많은 주주들이 또 피해도 봤고 또 동아건설이 죽음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보물선이 정확하게 2003년경에 또 동아건설이 찾아는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권리가 동아건설에 있는 것이 맞는데 현재까지 한 2003년이니까 한 20년이 또 이렇게 도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 피해를 보신 많은 주주분들은 동아건설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오시고 아주 멀리 지방에서 오셨습니다. 동아건설의 애정을 갖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인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식사하러 가기 전에 멀리 제주도에서 옆으로 올라오신 박철량 전무님을 잠깐 모셔서 동아건설에 있었던 그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네. 옆으로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동근 사장님 나오셨네. 제가 이홍구 사장님 나오셨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나오시라고. 지금 우리는 장자들이 다 사라진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회장님께서 돈을 내시고 이 문제를 처리하셔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럴 입장이 아닌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사실 노력한 임원은 없습니다. 아무도. 전부 다 이 부장, 송년호 부장, 요 몇 사람의 젊은 사람들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 일을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창피합니다. 회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까지 갔는데 책임을 지금 SGI 보고 지라 그러면 SGI 젊은 사람들 우리 50대 때 30대들이고 우리는 다 70이 돼 있고 그리고 60대 우리들은 80대가 돼 있고 이런 입장에 나오시라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문 밖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반갑고 얼굴 이제 보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 보고 싶어 왔습니다. 우리 이동문 사장님도 진짜 힘드신데 그냥 그 아파트까지 콜택시 불러가지고 내려오셔서 타고 오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거는 정말 스스로 창피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삽시다. 살면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빛을 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것을 보는 겁니다. 열심히 삽시다. 감사합니다. 적팀 화이팅! 잠깐 저기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지금 저도 이제 복이네요. 동아그룹 부회장으로 계셨던 안철환 부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세가 92세이신데, 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계십니다. 아유. 네. 네. 안철환 회장님은 본인이 거동이 되지 않으셔서 사모님께서 택시로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신문 광고를 보고 헌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광고가 잘못 나와가지고 3,300원 나왔어요. 그거를 수정까지 사모님께서 부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정이라고 사모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수정을 해서 헌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박철양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자료가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자판을 받고 포장을 하는 모든 변호사 업무를 전부 해주신 분이 이분 송연호 동호회 땀통장님입니다. 이분께 박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정말로 열성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 없을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IMF 때 물거품이 된 배우 그룹도 이런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배우 그룹도 이런 집회를 했다 소리를 못 들을 겁니다. 배우 김우중 회장께서는 해외 베트남에서 돌아가시는 백지에서 돌아가신 거고 국내에 오셨는데도 장례식 때도 제대로 터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송연호 총장의 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리비아와 런던에 있다가 8년 만에 귀국을 2000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2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부도 나서 우리 법정관리 가고, 또 법정관리 가면은 이자도 정지되고 하니까 멀쩡히 살 수 있는데, 갑자기 2개월 만에 동아건설을 청산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왜 이런 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서 또 동아건설이 죽는 현장에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리비아에서 공사비를 수금하는 해외 공사비를 수금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건 눈에 다 꿰고 있고, 1978년도에 사우디 DP 현장에서도 공사금의 정산하고 이런 한 거를 경험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피크 때인 1994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0억 불 매출에 10억 불 수금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한전공사도 계약 수금 조건이 30일에서 6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60일 내외이고. 그런데 우리 대수로공사도 수금 조건이 계약상 제가 따져보니까 계약상 42일이고 실제로 40일 만에 수금을 했습니다. 근데 3일회계 법인이 동아건설의 그 수금 조건을 영문을 잘 몰라갖고 135일로 계약서를 해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실제 수금한 날짜는 346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346일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다음부터 무단한 이부터 향후 10년 동안 리비아 정부와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구실을 만들어서 240일로 줄였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동아건설 그 회사 정리 절차가 폐지되고 일주일 만에 동아건설이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를 할 줄 알았는데 동아건설도 법정관리인이 항고를 하겠다고 해놓고 2001년 3월 9일자로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3월 17일 날 2주니까 3월 23일까지가 항고 만기인데 3월 17일 그게 토요일입니다. 동아건설의 부장급 이상 주요 임원들을 다 불러놓고 본인은 법원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으로 동아건설의 항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완강한 방침에 맞설 수 없어서 동아건설이 항고를 포기한다. 이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듣던 소액주주, 여기 지금 잠깐 왔습니다만 서은한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동아건설이 죽음이 안타까워서 동아건설 본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본인들이 소액주주가 항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항고장을 제가 썼습니다. 그 써는 도중에 제가 3일회계 법인에 아까 리비아 현장에서 8년을 있었으니까 공사비는 우리가 실제로 계약상 40일이고 실제로 40일 만에 수금을 해왔는데, 무슨 계약상 135일이고 346일 만에 수금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3일회계 법인 서태식 회장하고 그때 담당하고 있던 회계사에게 내용 증명으로 답변하라. 우리가 지금 니들 이것만 아니면 동아건설이 산다. 그래갖고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동안 그에 대한 답변을 못 얻었고, 그때 동아건설 그 전 현장에서 올라온 1000명의 그 동아인들이 3일회계 법인 앞에서 송윤호가 질의한 해외 매출 채권 회수기일 답변하라고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은 법원의 지시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가서 또 1000여 명이 모여서 법원이 동아건설을 죽이지 못하도록 또 집회도 하고, 또 서울역에서 한 1500 모여서 동아건설 죽일 수 없도록 이렇게 집회하면서 소액주주와 그 다음에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 그 다음에 또 동아건설 노동자 총 111명이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항소 이유서도 자세히 써서 넣었습니다. 그 학교에 3일의 교훈이 잘못된 거. 그런데 항고장을 내고 또 제가 보니까 거액의 공탁금을 내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마침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항고장을 쓰는 동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도 건설회사의 왕 회장님이 혼이 있다면 똑같은 현대건설이나 동아건설이나 똑같은 그 건설회사인데 혼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형대 왕 회장님 그 빈소에 조문을 하고 소주 2명을 갖고 본사에 와서 판사에게 그 이유서를 썼습니다. 당신이 보낸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방침에 항거할 수 없어 항거를 포기한다고 해요. 소액주주들이 그다음에 협력업체 채권단 그다음에 동아건설 노동자들이 항거를 했지만은 여기에는 명백한 파밀계법의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면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탁금이 신문에는 수백억이 나온다는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자력이 없으니 공탁금을 면제해달라는 단언서를 냈는데 아침에 가서 판사 3사람에게 그 비서에게 나눠주고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그날 오후 4시에 400억 원을 111명이 연대에서 400억 원을 공탁하라고 또 그 경탁 명령이 내려서 그 400억을 우리가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변호사를 통해 갖고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했습니다. 400억 공탁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 공탁금이 잘못됐으니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했는데 결국은 무산돼서 같은 해 5월 파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협력업체 채권단에서도 그 3일에게 법인이 법원에 조사보고서가 들어갈 때 3일에게 법인이 당초에는 조사보고서를 동아건설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에게 법인의 그 조사위원들 5명이 회계사들이 동아 본사에서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운터 파트너가 다 동아건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저기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는 무사히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31일까지 내도록 된 게 1월 26일 설 그 다음 날입니다.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 했던 양승태가 그때 재판정인데 양승태가 3일에게 법인 수석회계사하고 상무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면은 뭐 하여튼 저걸 둬갖고 3일에게 조사보고서 뒤집어지는 그래서 1월 31일까지 내도록 된 게 2월 3일날 제출되면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한 2천억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 서류를 낼 때 협력업체 채권단 이정렬 회장님께서 그 3일에게 법인 수석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양승태 부장이 지시한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시에 의해서 지시해서 가는 거다. 그런 녹취록으로 남아있는 유일하게 녹취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이정렬 그 협력업 채권단 회장도 오시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아건설이 억울하게 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까지만 해도 왜 죽여야만 했는지를 몰랐는데 대한통운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저도 전율을 느끼고 동아번호에와 함께 양승태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대법관을 보내면서 대한통운보다 동아건설은 3배나 크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너 대한통운을 살리기 위해서 동아건설을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명하라고 내용 증명을 2번이나 보냈는데 결국 양승태로부터 대답을 못 듣고 현재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다음으로 드리고 우선 여기 식사를 일본 좀 보시니까 식권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어디가 좀 그렇죠. 식권 좀 갖고 있는데 어디 식당에서 나누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서 나누라고. 예, 일부 여기서 제가 식당 앞에 들어가니까 가져왔어요. 일부 우선 식사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신 분들 먼저 하시죠. 네, 여기 물도 있고. 벌을 줘야지 또 밥 먹을 벌을 줘야지
식사가 별로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식당에 계시면 거기서 드시니까 아유, 그래도 오늘 뭐 많이 오셨고 와이와이 테니스 주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세요. 아니, 아니. 프로예요, 프로. 저기 가면서 식사 여기서 식사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 지하에. 아, 그래요? 아, 그럼 지금 전부 다 쉬는 시간이에요? 네, 잠깐. 아, 그러면은 밥 먹고 올게요. 네네. 전부 다 쉴 거면은. 네네, 조금 오케이. 아,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잠시 중간에 점심 시간을 갖고 한 40분 후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점심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점심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어떤 나쁜 놈들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정말 원통합니다. 이 나쁜 새끼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다른 분들은 가자. 우리 고향 친구야. 가자. 여기는 완전히 프로페셔널이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뭐가 좋다. 아이, 고교연합이잖아, 고교연합. 고개나 맞다. 고교연합이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진짜 너무 잘하셔. 고개나서 뭐 중간에 사람들이 끼어갖고 뭐 이상한 사람도 좀 있고 그렇더라 뭐. 아주 잘하십니다, 아주 잘하십니다.